2011년 11월 31일 119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야마가타시 소방본부입니다. 화재입니까? 긴급입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날 구급차는 출동하지 않았고 대학 2년생인 만 19세인 오쿠보 유아 씨는 자취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유아 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공계 교사나 연구자를 꿈꾸었습니다. 집과 한참 떨어진 야마가타 대학의 이학부에 합격하면서 2010년 4월 대학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홀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동아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업과 아르바이트는 빠지지 않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대학 내에 있는 보건센터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사실 일주일 전부터 목의 통증과 심한 갈증,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증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겨우 보건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상담 직원은 가까운 내과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내과에서 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병원을 가니까 약을 주더라며 먹고 나니 한결 나아진 것 같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몸이 회복되었는지 일상으로 돌아간 그는 일주일 후부터는 학교 수업에 참석했고 교내식당에 들러 점심도 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가 넘을 때까지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손자 걱정에 전화를 걸어온 할머니께도 이젠 괜찮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면서 안부를 전하는 등 몸 상태는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30일 저녁에 예정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동료들과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쯤에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 감기에 걸려 못 갈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정말 미안한데 내일 알바 좀 대신 나와줄 수 없을까? 옴짝달싹도 못하겠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보냅니다.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목의 통증과 갈증, 잦은 구토로 더욱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4시쯤에는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우유와 스포츠 음료 등 마실 것을 사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의해 확인됩니다. 다음 날 오전 5시 11분 유아 씨는 끝내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벽 5시까지 홀로 고통과 씨름하며 몇 번이고 걸어도 되는 건지 공연히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닌지 갈등했을 겁니다. 119 소방본부와의 대화 내용입니다.一般住宅ですかね。アパートですか。アパートですか。アパート。何号室ですか。こちらそうは。これアパートになってるんですかね。で、何階にあなたお住まいですか。405。2階なんですか。1階ですか。4階なの。これエレベーターありますか。ないです。エレベーターはないの。階段は屋外の階段ですかね。上がったところです。鍵は開いてますか。開けます。あなたお一人暮らし。あなたが苦しいのね。何歳の子ですか。あなたのお名前は。お名前は。あなたのお名前教え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19歳なのね。あなたの名前は。大久保です。はい。大久保です。大久保。久保です。大久保さんね。はい、わかりました。どうされたんですか。体調悪くて。歩けるの。動けると思います。自分で動けるの。はい。ちょっと救急車じゃなくてタクシーとかで行きますか。
タクシーの番号が分かれば自分で行けると思います。104に聞いて病院はお教えするので、どんな具合悪いの？喉が渇いて。喉が渇いて。さっき吐いちゃって。吐いて。今までかかりつけの病院のことあるんですか？一回病院に行ったんですけど。この病院に？だったかな。だからかかってる病気とかって何があるの？近くの病院いつも風邪だ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ど、全然治んなくて、そっからどんどん体調悪くなってきちゃって。それはいつ頃受診したの？1週間ぐらい前です。熱っぽいとかそういうのがあるのかな？そうだと思います。内科の先生が今いらっしゃるのが、近くで行くと、病院か、病院っていうところに内科の先生いらっしゃるんですよ。その他に病院っていうところにいるんですけれども、近くの方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ら、一度電話をしてから、タクシーを呼ぶなりして、向かうようにしてください。よろしいですか？病院と病院の番号をお教えしますので、よろしいですか？電話の方取れますか？すいません、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はい。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か？はい。病院の番号です。かけました？はい、続いて病院です。タクシーの番号をこちらではお教えすることできないので、104で聞いてくださいね。はい。お大事に。9일 후인 11월 9일 아침, 유아 씨의 어머니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모시모시. 대학 관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유아 씨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도 안 나오고 수업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분명 큰일이 일어났을 거라 직감하고 바로 전철을 탔습니다. 무단결석 같은 걸로 남에게 피해를 줄 아이가 절대 아니지. 유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렇게 빌면서 아들이 사는 야마가타시로 향했습니다. 야속하게도 전철 안에서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아 씨가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야마가타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야마가타 경찰서로 옮겨진 아들은 조금 야위어 있었던 데다 입술은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갈증을 호소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들고 있던 페트병 속의 물로 아들의 입을 적셔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인은 병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사망 시각은 119에 전화를 건 다음날 오전인 11월 1일로 추정되었습니다. 함께 등산을 계획하고 있었던 동아리 친구는 유아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은 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아 씨의 통화 이력에서 마지막 통화가 119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이 구급차를 부른 것 같은데 왜 병원이 아닌 자취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건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야마가타 씨의 녹음 파일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은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급차는 오지 않았을 뿐더러 유아 씨가 택시를 부른 흔적도 없었고 침대와 코타츠 사이에 상의를 벗은 상태로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전화를 끊자마자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입구가 묶인 토사물이 든 비닐봉지도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구급차는 부르면 와주는 거 아니냐면서 어머니는 통화 내용에 충격을 받고 오열했습니다. 소방본부와 유아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야마가타 소방본부와 시장에게 전국 각지에서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각해 보이는데 왜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은 겁니까? 판단 미스 아니냐? 근무 태만이네. 유족에게 사과해. 라는 등 수백 건이 넘었습니다. 갑작스레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반년이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어머니는 야마가타 씨를 상대로 1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으로는 소방본부의 직원이 유아 씨에게 걸을 수 있겠냐는 질문으로 네, 라는 답변을 유도했으며 구급차를 출동시켰으면 구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마가타시 소방본부는 증상의 경중을 확인한 결과 구급차를 출동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움직일 수 있다고 했고 택시를 부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출동시키지 않았을 뿐이다 라며 강경한 태도로 맞섰습니다. 또한 긴급신고에 대한 대처 매뉴얼도 공개했습니다. 각각의 신고에는 2인 1조로 대처하고 있고 긴급신고 수리표에 명시되어 있는 6가지로 긴급도를 측정해서 구급차의 파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6가지의 판단 기준은 의식 유무, 호흡 유무, 출혈 유무, 구토 유무, 타박 또는 골절 유무, 자력 보행 가능 여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력으로 병원을 가도록 동의를 구한 다음 병원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유아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라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 아이라며 그런 아이가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었다며 호소했습니다. 소방법에는 긴급 요청이 있을 경우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법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타에 야마가타시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갈 수 있다는 본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소방본부가 신고 전화로 증상의 경중을 판단해서 구급차의 파견 유무를 결정한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소방청이 전국 802곳의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긴급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동의를 구해 병원을 안내해 주는 곳은 전국의 6%인 51개소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시민이 구급차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출동시키는 게 원칙이며 병원으로의 이송 여부는 현장에 파견된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야마가타시 소방본부는 유아 씨가 건강해 보이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다면서 긴급신고 수리표의 6가지 항목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아 씨와 통화 후 작성되었을 수리표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미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보전 의무가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만 당시 구급차를 파견하지 않은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 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녹음 파일의 음성으로 알 수 있는 유아 씨의 상태였습니다. 2012년 10월 9일 야마가타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구두변론에서 유아는 동식물을 좋아하는 착한 아이였다면서 대학 오픈 캠퍼스에 유아랑 같이 참석했고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전날에 도착해서 호텔에 같이 묵었으며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둘이서 들뜬 마음으로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다면서 생물학을 연구하고 싶다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아이였다며 그런 아들이 대견스러웠다고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원고 측의 3명의 변호인은 유아 씨가 살았던 아파트에 직접 가서 택시를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방은 4층에 있었고 1층까지는 52개의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힘든 몸으로 혼자 계단을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사인은 바이러스성 심근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의 환자가 회복하는 병이라며 당시 구급차만 출동했더라도 유아 씨는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러스성 심근염은 감기 증상과 유사하면서 구토 증상을 동반함과 동시에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유아 씨가 생전에 호소한 증상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야마가타 씨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두 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인이 바이러스성 심근염이라면 심장의 변형 등 어떤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유아 씨의 심장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야마가타 지방법원은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지만 출동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가 원고 측에 위자료를 지불하고 분쟁 해결에 힘을 쓰는 게 옳을 것이라며 화해안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3월 17일 쌍방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야마가타 씨는 유족 측에 1,500만 엔을 지불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 주된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소방본부와 소방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이번 사례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유아 씨의 신고를 접수했던 소방본부 담당 직원은 합의가 성립되기도 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요? 구급차가 출동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다는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1억엔짜리 소송이 1,500만 엔으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번 소송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람과 동시에 401호라고 했으면 4층이라는 것쯤은 초등학생도 알겠다. 계단이 건물 밖에 달려있는지 건물 안에 달려있는지 왜 꼬치꼬치 캐묻는데? 복덕방에 전화한 줄.